이 부동산 이 공유 지분과 경매 이 강의는 일단 그 경매에서 이제 좀 쟁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 공유 지분의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좀 구색을 한번 갖춰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아주 기본 이론이긴 합니다만 저 부동산 그 기본 법리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공유의 기본 법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부동산 공유 지분을 뭐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유자로서 이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 수익하고 또 처분하고 그 나머지 이제 공유자들 이런 분들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공유의 기본 법리는 당연히 어떤 일종의 좀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맨 처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을 그 취득하셔서 이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나중에 공유물을 또 분할해야 되는 경우도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그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결국 투자 가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공유물 이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했고요. 그 공유 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좀 특수한 그 제도, 특수한 그 역할 이런 특수하게 다뤄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민사집행법에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이 제도가 아마 그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이 어떤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법정지상권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5편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공유하고는 지금까지 이게 5편까지는 그 일반 공유 지분 그러니까 뭐 일반 등기부상으로 볼 때 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 전체에 대해서 그냥 그 관념적인 어떤 그 지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공유하고 조금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외관상으로는 그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등기부상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공유자들 간에 특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건 이 부분이고 네 건 이 부분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서로 나누어서 그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 그 공유와는 달리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공유 관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서도 이게 그 공유 지분을 취득했는데 그게 일반 공유 지분을 취득할 수도 일반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경매로 취득할 때 내가 나중에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집합 건물의 어떤 대지권이 경매에서 어떻게 특수한 취급을 받느냐, 어떻게 특별하게 다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이제 그 전유 부분의 과 별개로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상으로도 이 집합건물법의 이 분리처분 금지,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어떤 법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 더 혹시 다뤄줘야 될 게 있나요? 제가 물론 뭐 이번 시간에는 다뤄드리지 못하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뭐 생각나신 게 있을까요? 진행하시다가 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조금 생각나시면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공유의 이제 기본 법리부터 조금 살펴보죠. 그래서 조금 이 공유의 기본 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공유 물건을 취득할 때 가장 어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목적들은 다 뭐 다양하시겠지만 취득해서 그거를 바로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당분간은 또 싫든 좋든 간에 함께 공유자로서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뭐 장기간 같이 사용 수익하고 또 세 놓고 이렇게 이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공유의 기본 법리는 기본적으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유 3페이지 보시면 이 공유란 것이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복수의 주체에 의해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할 뿐 그 성질은 소유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262조는 물건의 공유라는 부분을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른 다른 공유자들 때문에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공유라는 것은 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지분이란 것은 이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이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그 권리의 비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지분이냐,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2분의 1, 3분의 1 그런 것이 지분이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분의 비율은 서로 공유자들 간의 의사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분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262조에 2항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83년도 이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예전에는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몇 분의 몇이냐라는 부분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자 표시만, 그러니까 홍길동, 김갑동 이렇게 공유자 표시만 된 등기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83년도에 등기부 개정으로 지분 표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뒤에 등기는 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622조에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적용할 여지가 좀 줄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유란 것이
그 소유권이란 것이 결국 뭐 부동산뿐 아니라 뭐 동산 같은 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이 안 돼 있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런 262조 적용이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줄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사용 수익해서요. 그 263조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공유라는 것은 만약에 이 뭐 부동산의 2분의 1, 땅의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2분의 1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 나머지 공유자들하고 협의가 없이 마음대로 그걸 뭐 절반을 내가 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유의 지분이라는 관점이 이 어떤 한 소유권에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2분의 1의 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2분의 1의 그 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63조에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관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 수익할 거냐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간의 어떤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는 결국은 그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265조에 따라서 이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죠. 265조에 보면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존 행위는 과반수 의사 결정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보존 행위가 아닌 관리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관리는 뭐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어디다 임대하고 또는 내가 쓰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만약에 부동산에 2분의 1, 2분의 1씩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도 이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과반수기 때문에, 과반수란 것은 반이 넘어가는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51%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 의사에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자. 이건 누구한테 임대를 주자. 안 그러면 이건 내가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딱 반이 될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과반수 결정이 있어야만 어떤 사용 수익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지분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반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결정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과반수 의사 결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과반수권자가 이걸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 그죠? 임대를 줬는데 거기서 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돈을 이 과반수권자라고 하더라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다 가지면 그거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만큼, 그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나눠주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권리가 소수지분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다수
과반수가 정한 그런 사용 수익 관리 이런 부분을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반수권자가 뭐 세입자를 하나 드렸을 때 그 세입자 보고 나가라 그러든지 이런 이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료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 되는데 과반수권자들이 서로 아는 친척이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50만 원만 받았다. 예. 그럼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참 나머지 상대방, 나머지 공유자들의 어떤 관리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억울한 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그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그걸 실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사람 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일부러 적게 받은 거다. 그래서 뭐 나머지 과반수권자가 뭐 이렇게 일을 잘 못했다라든지, 그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론 구성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게 과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재판을 만약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전으로 이게 얼마가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는 거의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까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서 보자면 법원에 일단은 감정을 신청해서 과연 얼마가 적정하냐라는 부분도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게 법원의 결정이 한 75만 원쯤이 적당하다라고 하면은 75만 원과 실제로 받은 50만 원의 갭, 그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게 고의적으로 뭐 싸게 받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 물건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이제 감정을 해서 7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됐다. 법적으로 네가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하기가 딱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공유 관계의 청산을 아주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그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때는 공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법원 92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일정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특정 부분을 과반수권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특정해서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만약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81년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과반수권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너 비켜줘, 인도해줘라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그거는 과반수권자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공유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비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고, 이때 소수 지분권자 공유자가 민법 263조에 따라서 내가 지분만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만약에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단 뭐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렇게 쓴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또는 공유물 반환 청구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66년 사례는 만약에 공유자가 일부러 이제 공유자가 다른 동의 없이 뭐 어떤 특정한 물건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과반수 결정을 얻지 않고 누군가 일부 공유자가 쓰고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해소함에 있어서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그 보존 행위로 비켜줘라라고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66년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지분이 있을 때 2분의 1 지분권자가 뭐 마음대로 어떤 부분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른 사람 과반수권자 동의를 못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비켜줘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뭐 4분의 1 지분권자라도 그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비켜줘라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